AI가 선정한 대한민국 선동가 5명. 1위 김어준. 나는 꼼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대중을 선동. 2위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 작가 및 강연 활동. 전 국회의원. 친노무 현계 인사로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확정. 3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전과 사범 친형 부부 욕설로 찌재명으로 불림. 5건의 재판 진행 중. 4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 교수.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 구속 확정. 5위 문재인.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임기 중 종전선언 추진했지만 친중정복 성향을 갖고 있음.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대중을 선동.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I가 말하는 이재명의 재판 기피 이유 3가지. 첫째, 사회적 정치적 논란 확산을 피하려는 의도. 이재명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재판 결과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해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이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기피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중의 시선과 정치적 이미지 유지. 이재명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이미지가 확산될 경우 그의 정치적 영향력과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여론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지지 세력인 개딸에게 기소 사실을 정치 탄압으로 세뇌시키고 또 대중적인 이미지 관리가 중요할 수 있기에 재판 지연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대선 준비를 위한 술책.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재판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는 법적 방어를 위한 전략, 정치적 부담 회피, 그리고 선거 준비 등이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이미지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측은 재판을 연기하고 법적 승소 가능성을 높이거나 부당한 기소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정치적 불리함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자신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로 늦추려는 속셈이 크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I가 알려준 김어준의 가짜뉴스 선동 사례들. 첫째, 세월호 사건 관련 의혹. 김어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러 번 음모론을 제기하며 정부와 군 당국이 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들을 방송에서 펼쳤다. 특히 세월호 사건은 고의로 일어난 것이라는 음모론적인 주장도 했다. 이후 여러 차례 진상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고 사고의 원인은 여러 요인으로 판명됐다. 김어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의혹. 김어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뇌물 사건에 대해 방송에서 자주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종종 박 전 대통령이 자금을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챙겼다는 식의 강한 주장들을 했다. 일부 주장들은 법정에서 완전히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무리한 추측이나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짜뉴스로 평가됐다. 셋째,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찰 폭주 주장. 김어준은 종종 검찰이 정권에게로 활동하고 있다는 비판적 주장을 방송에서 펼쳤다. 검찰을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의도를 따라간다는 내용의 주장이었다. 일부 검찰의 문제점은 존재하나 모든 검찰을 일반화하여 과장된 주장으로 비춰졌다. 특정 사건에서 일부 검사들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왜곡된 해석을 내리며 사실을 왜곡한 사례로 비판받았다. 넷째, 2020년 총선 관련 사전선거운동 의혹. 김어준은 2020년 총선 당시 여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이 정부의 비판을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후속적인 검토와 조사에서 김어준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로 입증된 바가 없다. 주장이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로 확인됐다. 지금부터는 정치 비꼬기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섯째, 계엄 선포 때 한동훈 암살조를 보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판단하고 등을 돌렸다.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김어준의 가짜뉴스 선동이었다. 정치 비꼬기의 논평. 김어준은 가짜뉴스 생산공장 공장장이다. 고로 이 사회의 선동가일 뿐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한 가짜뉴스들. 첫째,
윤석열 대통령 관련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민주당 전 대변인이 제기한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 제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시인하며 경찰 조사 결과 사실 무근으로 판명. 둘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법연수원 동기 의혹. 김의겸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한동훈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케 hin다는 주장. 동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 연관이나 사법부 판단에 영향이 있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근거 없는 정치적 음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 120시간 노동 발언 왜곡.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인터뷰 발언에서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노동 환경을 경시한다는 프레임으로 활용됐다. 윤 후보의 실제 발언은 과거 기업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본인이 이를 지지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아니었으나 맥락이 왜곡됐다. 넷째, 김건희 여사와 무속 관련 의혹.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측 일부 인사가 김건희 여사가 무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 운영에 비합리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커짐. 다섯째,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실수 과장.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일본, 미국과의 외교 실패를 과장하여 정부를 비판. 특히 바이든 발언 논란을 국익훼손의 상징으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점이 있었으나 일부 외교적 성과 역시 평가절하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AI도 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돼야 하는 이유 5가지. 첫째, 정치적 논란. 과거 발언과 리더십 스타일이 대립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국가 통합보다는 심각한 국론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둘째, 사법 리스크 등 법적 논란. 공직선거법 1심 유죄를 비롯 여러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법적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셋째, 정책에 대한 회의. 기본소득 등 파격적인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재원 문제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높다. 넷째, 정치적 양극화 및 극단화 초래. 지지층 결집에는 강하지만 반대 진영과의 협치는커녕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운다. 다섯째, 외교 역량 부족. 미중 갈등, 북한 문제 등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해결하기에는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특히 친중 종북 성향이 지나쳐 미국이나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변해기란 칼을 들고 달려오네. 어느새 29개 꽂혀있네. 한 번 하면 끝일 줄 알았더니 사람들 재밌는 쇼 준비했네. 29번째 또해 역사 쓰는 건 좋은데 좀 새로해. 국회가 판타지, 세상은 코미디. 29번째 하면 오해보자. 한때는 민생 챙긴단 말았더니 이제는 정치 드라마만 찍고 있네. 100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지. 이 쇼는 언제 끝날까 궁금하네. 29번째 또해 역사 쓰는 건 좋은데 좀 새로해. 국회가 판타지, 세상은 코미디. 29번째 하면 오해보자. 한때는 민생 챙긴단 말았더니 이제는 정치 드라마만 찍고 있네. 100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지. 이 쇼는 언제 끝날까 궁금하네. 이제 그만 웃음
29번째 또해 역사 쓰는 건 좋은데 좀 새로 해 국회가 판타지 세상은 코미디 29번째 탄핵 오해보자 이재명과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혼란에 빠뜨린 대한민국. AI가 만든 5장의 사진이 무섭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쇄 탄핵당 민주당이 혼란을 부르다. 첫 번째 사진. 조각난 태극기는 민주당의 탄핵 행위가 국가적 통합보다는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 사진. 사진에 대립하는 시위대는 이러한 갈등이 거리로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사진, 무너져가는 정부 건물은 탄핵의 연속적 진행이 국가 체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경고다. 네 번째 사진, 부서진 정의의 저울은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탄핵이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했음을 상징한다. 다섯 번째 사진,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행위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정당 내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린 이유를 AI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과도한 진영 논리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다. 정책의 효율성보다 진영 간 대립을 조장하며 국민 통합에 역행해왔다. 둘째,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을 안겼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와 비현실적 공약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법치주의 훼손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적 책임 회피와 검찰 개입 논란을 반복하며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넷째, 특정 이익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다섯째,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한 정당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개인의 사당화가 됐으며 당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기는 퀴즈. 누구일까요? AI가 만들어준 사진입니다. 반쪽으로 나뉘어 있는 모습이 아주 무섭습니다. 사이코패스, 이중인격자, 위선자, 기회주의자, 가식적인 인간 등등등 이런 인간들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이재명, 2번 문재인, 3번 조국, 4번 추미애. 보기는 드렸습니다만 연상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기는 퀴즈. 누구일까요? AI가 만들어준 사진입니다. 반쪽으로 나뉘어 있는 모습이 아주 무섭습니다. 사이코패스, 이중인격자, 위선자, 기회주의자, 가식적인 인간 등등등 이런 인간들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보기 드립니다. 나는 동해 별빛 아래 서 있는 그대 대한의 자유 위에 가는 길을 가네 험난한 길일지라도 주저함 없이 윤석열 그 이름에 국민 꿈 실렸네 강철 같은 의지로 흔들리지 않으리 국민 향한 그 약속 끝까지 지키리 윤석열 그 이름 빛난다 희망의 깃발 높이 올린다 험난한 시련도 막지 못하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리 강에게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 국민의 뜻을 품고 세길 열어가네 정의와 소통
공통으로 나아가는 여정 그의 리더십 아래 모두가 하나 되네. 국민 곁에 서 있음을 잊지 않는 마음 윤석열과 함께라면 빛나는 내일이 윤석열 그 이름 빛난다. 희망의 깃발을 높이 올린다. 험난한 시련도 막지 못하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리. 윤석열 대한민국의 등불 그와 함께 우리는 더 나아가리라. 탄핵 소추하면 끝. 아닙니다. 헌재가 남았습니다. 헌재가 국민의힘이 제출한 탄핵 소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민주당의 탄핵은 정당성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가처분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탄핵 정당인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 소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의결은 잘못된 의결정족수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또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결정한 만큼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준다면 탄핵을 일삼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탄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음은 탄핵 소추된 직후 한덕수 총리가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도 꼭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한덕수 총리 입장문 중 주요 부분 발췌했습니다. 음성 없이 글로만 올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과 공수처 법무법인 LKB 3위일체 한통속 이재명과 민주당이 장악한 법조계 중립성 훼손 심각. 11째 수사는 절차와 역량의 문제에 의해 인적 구성이 지극히 편향적입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의 최장호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 LKB 권도영 변호사, LKB 허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입니다. 이처럼 LKB와 공수처는 명함의 앞면과 뒷면처럼 붙어있는 사실상의 한 몸입니다. 국회 측 탄핵 법률단의 이광돈 변호사는 우리법 연구의 창립 멤버이자 LKB의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입니다. 심지어 야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었던 인물입니다. 이광돈 탄핵소추 변호인단 대표는 법관 재직 당시 밥 먹고 헤어졌다가 다시 밥 먹을 때 마시면 안 나는 거야?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과 부당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 모두 우리법 연구의 소속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인 공수처,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 법률인단,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적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LKB가 맡은 주요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사건,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 전형 모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원 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의혹 사건처럼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전담했던 모범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아예 LKB 창립 멤버 출신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이유가 나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LKB 민주당과 3.1층의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합니다. 즉시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 일체를 경찰로 입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AI가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 5가지. 첫째, 탄핵소추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 일부는 탄핵을 정쟁으로 받아들이며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둘째, 경제나 안보 등 핵심 이슈에서 대통령 의기존 정책에 대한 지지가 재확인되고 있다. 일부 국민은 탄핵을 부당한 방해로 여기며 정책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셋째, 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완전한 논리로 비치는 부분이 비판을 받으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넷째, 지지층 결집 현상이 뚜렷하다. 탄핵 시도가 보수 진영을 자극하며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섯째, 일부 중도층은 정치적 안정과 실용을 중시하며 야당 대신 현 정부에 대한 실용적 지지를 선택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I도 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돼야 하는 이유 5가지. 첫째, 정치적 논란. 과거 발언과 리더십 스타일이 대립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국가 통합보다는 심각한 국론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둘째, 사법 리스크 등 법적 논란. 공직선거법 1심 유죄를 비롯 여러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법적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셋째, 정책에 대한 회의. 기본소득 등 파격적인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재원 문제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높다. 넷째, 정치적 양극화 및 극단화 초래. 지지층 결집에는 강하지만 반대 진영과의 협치는커녕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운다. 다섯째, 외교 역량 부족. 미중 갈등, 북한 문제 등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해결하기에는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특히 친중 종북 성향이 지나쳐 미국이나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패착. 바둑에서 그곳에 돌을 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판에서 지게 된 아주 나쁜 수. 선관위가 패착에 빠졌다. 그 이유는 첫째,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재명은 되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식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 세력을 유리하게 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성과 신뢰마저 추락시켰다. 이는 선거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둘째, 전자투표 등 핵심 시스템 관리 미비. 온라인 투표나 전자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서버 관리 실패 등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선거 과정 신뢰를 약화시켰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구식 방식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다. 셋째, 선거구 불공정 획정 등 선거 과정 운영 미흡. 일부 지역에서 선거구 획정이 불공정하다거나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비판이 높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선거 과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혼란이 발생하거나 부재자 투표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면서 선관위 선거 준비와 실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민원 대응 부재 및 소통 부족. 선관위의 주요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 선거 관련 정책과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켰다.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외면하고 서둘러 상황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다섯째, 외부 영향력에 대한 대응 부족. 외부 압력에 대한 대응과 독립성 훼손도 문제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외부 권력에 휘둘릴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도 검증은 하지 않은 채 말로만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식의 미봉책으로만 일관해 국민의 의심을 사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권 분립을 모르나? 이재명과 민주당, 그 추종자들을 위한 참교육서 꼭 기억해라.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정부, 사법부인 법원이 서로 권력을 나누고 상호 견제하는 삼권 분립 원칙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국가 정책을 실행하며 국정 운영을 책임지며, 사법부는 법률을 해석하고 재판을 통해 권리를 보장한다. 동시에 권력 간 견제 기능도 작동한다. 예를 들어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지며, 사법부는 입법이나 행정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는 권력 집중과 독재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삼권 분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제발 공부 좀 하시길.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엄을 내란이라고 우기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참교육서. 계엄과 내란의 차이는 주체와 목적 그리고 정당성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계엄은 전쟁, 사변 또는 국가의 비상사태 때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발동하는 법적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비상대책으로 질서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내란은 국가 권력에 무력으로 도전해 정부를 전복하거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불법 행위다. 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정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로 형법상 중대범죄로 규정된다. 결론, 계엄은 국가를 보호하려는 조치이고 내란은 정부를 전복하거나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부턴 정치 비꼬기의 논평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빗대서 정리하면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운영하는 정부를 자신이 무력으로 전복시키고 찬탈하려 했다는 셈이 된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빼앗으려 했다는 소리인데 말이 되는가? 막걸리 같은 말로 선정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인 것이다. 여기까지 정치 비꼬기의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종북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3일 8.15 노동자대회 때의 노동단체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의 조선직업총연맹이 보내온 연대사를 그대로 낭독했습니다. 당시 내용 요약했습니다. 4년여 만에 처음으로 8.15 노동자대회에 연대사가 왔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로부터 왔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에서 온 연대사를 대신 읽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에게 보내는 연대사.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의지를 안고 한미연합 군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민족의 자주, 평화, 대장결을 위한 북남 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에 이어 8.15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전체 조합원들에게 면제적 인사를 보냅니다.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도하며 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겨 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용맹으로 분투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이재명과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혼란에 빠뜨린 대한민국. AI가 만든 5장의 사진이 무섭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쇄 탄핵당 민주당이 혼란을 부르다. 첫 번째 사진. 조각난 태극기는 민주당의 탄핵 행위가 국가적 통합보다는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 사진. 사진에 대립하는 시위대는 이러한 갈등이 거리로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사진. 무너져가는 정부 건물은 탄핵의 연속적 진행이 국가 체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경고다. 네 번째 사진. 부서진 정의의 저울은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탄핵이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했음을 상징한다. 다섯 번째 사진.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행위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정당 내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웃기는 퀴즈. 누구일까요? AI가 만들어준 사진입니다. 반쪽으로 나뉘어 있는 모습이 아주 무섭습니다. 사이코패스, 이중인격자, 위선자, 기회주의자, 가식적인 인간 등등등 이런 인간들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이재명, 2번 문재인, 3번 조국, 4번 추미애. 보기는 드렸습니다만 연상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기는 퀴즈. 누구일까요? AI가 만들어준 사진입니다. 반쪽으로 나뉘어 있는 모습이 아주 무섭습니다. 사이코패스, 이중인격자, 위선자, 기회주의자, 가식적인 인간 등등등 이런 인간들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보기 드립니다. 이재명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지나간 그의 발언 들어보시죠.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윤석열 씨를 우리 북한의 김정일, 윤석열 씨를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을 외친 이재명. 김일성은 주석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씨라고 부른 이재명. 이재명과 민주당의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논란 부른 사례들. 첫째, 2012년 대선 문자 대량 발송 논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관위가 특정 후보 관련 공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됐다. 일부 시민들은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선관위가 중립성을 어기고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홍보라고 해명했으나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신뢰 문제가 제기됐다. 둘째, 2016년 총선 사전투표지 유출 사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투표 종료 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공정성과 관련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관위는 투표 시스템의 보안 강화와 투표 절차 개선을 약속했지만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 셋째, 2020년 총선 비례대표 정당표 로고 배치 논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정당 로고가 투표용지에서 정렬되는 방식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배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법적으로 정당명 순서에 따라 정렬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정당 배치 순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졌다. 넷째, 2021년 보궐선거 홍보 문구 논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가 제작한 홍보 문구가 예를 들어 투표를 하면 달라질까요? 라는 내용의 문구입니다. 정치적으로 특정 세력의 메시지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선관위는 정치적 의도와 무관한 캠페인이라고 반박했으나 비판 여론은 잠재워지지 않았다. 다섯째, 2022년 대선 사전투표 관리 논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제대로 봉인되지 않은 채 보관되거나 관리상 허술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일부 장소에서는 QR코드 사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선관위는 절차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추락에 시급해진 민주당. 내란죄 철회는 자멸의 징조. 이재명과 민주당은 야바위꾼이다. 정치 비꼬기 논평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세다. 시급해진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내란죄를 철회했다. 내란죄로 국민 선동하고 선전하더니 돌연 철회한 것이다. 내란죄 선동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니 발을 뺐다는 분석이다. 국민을 속이는 전형적인 야바위 정치다. 내란죄 철회 역시 역풍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실컷 선동질하더니 불리할 것 같으니 방향을 튼 것인데 분명한 건 내란죄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선동과 선전을 위해 만든 거란 점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해라. 선동과 선전의 끝은 자멸이라는 것을 말이다.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국지 오장원 전투에 빗대 한남동 전투로 이야기를 만들어봤습니다. 다소 허술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과 민주당. 한남동 전투의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다. 행정부 탄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로 공격한 이재명과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일전을 준비한다. 이른바 한남동 전투. 윤 대통령은 수비에 집중하며 차분히 대응하고 여론조사에서 크게 쫓기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급한 마음에 무차별 공격을 계속 가한다. 앞뒤 안 보고 공격만 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치기 시작했고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을 시작했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선동하는 이재명과 박찬대를 무고죄로 고발하며 지원한다. 한남동 전투는 삼국지 오장원 전투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이재명이 지는 것으로 끝난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린 이유를 AI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과도한 진영 논리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다. 정책의 효율성보다 진영 간 대립을 조장하며 국민 통합에 역행해왔다. 둘째,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을 안겼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와 비현실적 공약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법치주의 훼손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적 책임 회피와 검찰 개입 논란을 반복하며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넷째, 특정 이익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다섯째,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한 정당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개인의 사당화가 됐으며 당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수처는 판사 쇼핑, 사법부는 정치 파수꾼. 판사 쇼핑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사법부의 사망을 고합니다. 판사 쇼핑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헌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입니다. 사법부의 사망을 고합니다.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서 사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실렸네. 강철 같은 의지로 흔들리지 않으리. 국민 향한 그 약속 끝까지 지키리. 윤석열 그 이름 빛난다. 희망의 깃발 높이 올린다. 험난한 시련도 막지 못하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리. 강에게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 국민의 뜻을 품고 세길 열어가네. 정의와 소통으로 나아가는 여정, 그의 리더십 아래 모두가 하나 되네. 국민 곁에 서 있음을 잊지 않는 마음. 윤석열과 함께라면 빛나는 내일이. 윤석열 그 이름 빛난다. 희망의 깃발을 높이 올린다. 험난한 시련도 막지 못하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리. 윤석열 대한민국의 등불. 그와 함께 우리는 더 나아가리라. 수막 달 수 있다고 어제 번복하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부산 곳곳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현수막 좌측 상단에 선관위 인정 현수막이라고 적혔습니다. 정현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부산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현수막 게시 허용을 요청했지만 불허했습니다. 수영구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유도하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본 겁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의 정현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단순한 정치 구호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이 안 된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너무나 오락가락한 선관위 결정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바로잡혀서 다행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부산 곳곳에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치 현수막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라고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내란죄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형법으로 따져봤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내란죄가 되는 이유. 형법 제87조에는 내란을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형법 제91조에는 국헌문란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둘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형법을 적용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을 28번이나 남발한 건 국헌문란에 해당될 수 있다.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사실상 전복시키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유다. 이재명 수사 담당 검사를 탄핵한 것 또한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의도로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형법상 폭동이 아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그러므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부를 겁박하고 협박하며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선 정당한 대응이다.
오히려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킨 이재명과 민주당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타당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문재인과 민주당의 공수처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은 불법이며 꼼수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꼼수를 썼다. 첫 번째 이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법원이다. 공수처는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중앙지법을 피해 주소지 핑계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선택했다. 공수처의 꼼수 청구다. 둘째 이유는 서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호남 출신이란 점이다. 1972년생인 부장판사는 전북 무주 출신으로 전북상상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8기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중앙지법보다 체포영 삼권 분립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정부와 사법부 협박 발언 모음. 이번엔 정치비꼬기의 논평으로 시작합니다. 정치비꼬기 논평. 민주주의에 꽂힌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는 민주당. 그 더러운 입으로 민주주의를 거론하지 말라. 당신들은 권력에 눈먼 독재당에 불과하다. 오늘의 주제,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협박과 겁박 사례들. 첫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경고. 2024년 12월 17일 박찬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을 접길 바란다고 협박했다. 둘째, 입법 거부권 행사 시 헌법 위반 지적. 같은 날 전현희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협박했다. 셋째, 내란 공범 표현 사용. 2024년 12월 19일 박찬대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또 한 번 협박했다. 넷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이재명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비판하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다. 다섯째,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민주당은 최근 행정부를 향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와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까지